어느 날 아침 아들은 출근길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네 집에 냉장고 보니 반찬통은 다 비었더라. 이번엔 잡채랑 장조림 좀 싸줄까? 아들은 잠시 멈칫했죠. 엄마, 이제 그만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잘 먹고 있어요. 그 말 끝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사랑은 멈출 줄 아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신사임당은 아들 율곡 이의를 키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의 손길은 멀어져야 하느니 그래야 그 손길이 그리움이 되느니라. 그리움이 있어야 성숙이 오고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쌓여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결혼한 자식의 냉장고를 아직도 채워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냥 반찬 좀 싸주는 건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찬통 속에는 때로 간섭과 의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감기에 걸리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그 손길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죠. 하지만 그 손이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떨까요? 그 온기가 자식에게 의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서보려는 힘을 빼앗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엄마가 뒤를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아이가 비틀거리지만 결국 혼자 달려갑니다. 그 순간 엄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칩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하지만 바로 그 놓는 순간에 아이는 자전거를 배웁니다. 사랑이 손을 떼는 바로 그때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신사임당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어미의 정이 깊을수록 자식의 날개는 늦게 돋느니라. 그러나 그 정을 거두는 날 참된 날개가 열린다. 그녀는 아들 율곡 이의를 세상에 내보내며 집안에 곱던 손으로 직접 길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 한 권과 마음 한 줄을 남겼습니다. 배움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어머니의 가르침은 너를 떠나기 위한 준비였다. 사랑이란 결국 붙잡는 용기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큰 법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말엔 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이 됩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되 물고기가 물을 떠나야 헤엄을 배우듯 부모는 자식을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넘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세상이 너무 차가울까봐 늘 품 안에 두고 싶은 마음. 하지만 진짜 사랑은 품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머물면 헤엄은 쉬울지 몰라도 흐름을 이기고 방향을 찾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언제나 부모의 보호 아래만 있다면 세상과 부딪히는 법을 모른 채 어른이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흔들리고 외로움을 겪어야만 자신의 힘으로 헤엄치는 법을 터득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길 위에서 멀리서도 빛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손을 놓지만 마음은 놓지 않고 간섭을 멈추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대신 일으켜주는 대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랑인 거죠.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너를 키웠다는 자부심보다 이제 너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비로소 보호에서 신뢰로, 소유에서 자유로 나아갑니다. 놓아주는 건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의무에서 신뢰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반찬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저는 결혼 2년 차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싸서 보내주세요. 처음엔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바깥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하고 저희끼리 좋아하는 분식을 간단히 만들어 먹고 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해주신
냉장고 반찬 한가득이 떠올라요. 며칠 내로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면 상해서 버려야 할 것 같고 버리는 건 죄 짓는 기분이 들고 주말에 어머님께서 오시면 냉장고를 보실 텐데 그때 해준 거 안 먹었다고 기분 상해하실 모습을 상상하면 그냥 안 받는 게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연은 단순한 반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독립해야 할 자식에게 여전히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으나 그늘이 너무 짙으면 자식의 싹이 자라지 못하느니라. 이 사연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돌봄이고 어디서부터 간섭일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일은 때로 멈춤에 있다. 멈춤이 없으면 자식은 자라지 못하고 멈춘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니라. 부모가 반찬을 싸주는 손길은 분명 따뜻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따뜻함이 자식의 자립의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주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한 뼘 더 어른이 됩니다. 사실 부모가 반찬을 싸주는 건 자식을 불편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밥은 잘 챙겨 먹나? 며느리가 음식은 잘하나? 그런 걱정과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엔 내가 없어도 저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는 것을. 신사임당은 아들이 과거 공부를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미의 사랑이 내 발을 붙잡을까 두렵다. 이제부터 내 길은 내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보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사랑이 성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걱정과 동일시합니다. 밥은 먹었어? 늦게 다니지 마. 왜 연락이 없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관심이지만 그 밑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은 상대를 구속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깊을수록 신뢰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신뢰란 상대가 나 없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용기.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에 서도록 지켜보는 인내. 그것이 바로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완성됩니다. 신뢰로 완성된 사랑은 안정감을 줍니다. 걱정의 사랑은 불안을 만들지만 신뢰의 사랑은 평화를 만듭니다. 서로를 감시하지 않아도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라면 잘하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관계를 따뜻하게 지탱합니다. 그럴 때 사랑은 소유가 아닌 동행이 됩니다. 신뢰는 결국 사랑을 성숙으로 이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된 사랑이 신뢰로 끝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주는 것이라면 자식의 효도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엄마. 그 마음은 충분히 받았어요. 이젠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정약용은 노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아비로서 자식을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떠나 자라며 비로소 나를 깨우쳤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라는 일, 그건 부모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유학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도리를 중시했으며 자식들에게도 엄격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란 자식의 스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훈계와 교육으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나는 부모로서 자식의 인생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지닌 젊은 아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약용은 깨닫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만 자라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의 세상 속에서 배우고 성숙하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는 유배 생활 등 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식들이 독자적으로 세상을 배우고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경험을 쌓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이제 나보다 더 넓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자식을 가르치려 했던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히려 자식들을 통해 자신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틀렸고 그들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의 역할이 가르침에만 있지 않고 배움과 성찰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독립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인간의 성장, 삶의 순환, 세대의 교체라는 자연의 이치를 느꼈습니다. 즉, 내가 그들을 키운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들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사랑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엔 품어주고, 여름엔 지켜보고, 가을엔 열매를 거두고, 겨울엔 조용히 바라보는 것. 결혼한 자식에게 반찬을 싸지 않는다는 건 이제 사랑의 계절이 겨울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멀리서도 따뜻한 사랑의 계절이죠. 이젠 반찬 대신 기도 한마디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잘 지내길, 서로 아끼며 살길.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반찬보다 더 오래 갑니다. 부모의 손은 결국 자식을 떠나야 그 자식이 제 발로 서게 됩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반찬을 싸지 않는 건 사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진짜 어른의 사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의 집은 이미 또 하나의 세상이다. 그 세상에 함부로 발을 들이면 평화가 깨진다. 정약용은 인간의 관계를 질서와 경계 속에서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결혼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그 가정은 독립된 작은 사회, 하나의 나라가 되는 셈이지요. 부모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자주 간섭하거나 기준을 들이밀면 그 가정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선의로 한 말이라도 부모의 기준이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면 자녀의 부부관계 속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약용의 말은 결국 사랑이라도 경계를 지켜야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한 말이라도 때로는 간섭이 된다. 묻지 않은 충고는 상처가 된다. 정약용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은 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기도 한다고 말했지요. 부모가 자녀의 가정에 조언을 할 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도 듣는 이에게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묻지 않은 충고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신호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닿은 모양으로 평가된다. 즉, 사랑은 말로 드러내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하며 말은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어른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침묵으로 길을 열어준다. 정약용은 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된 스승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보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말보다 태도가, 충고보다 기다림이 더 깊은 교훈이 된다. 가르침은 멀리서도 전해지지만 상처는 가까이서 생긴다. 부모의 가르침은 멀리 있어도 마음에 남습니다. 자녀의 가정을 존중하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결국 다산의 철학은 말보다 침묵이 크다로 요약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형태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다듬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버이의 품격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간섭보다 신뢰를, 충고보다 기다림을 선택하세요. 자녀의 가정을 존중하는 그 한 걸음의 물러섬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깊은 가르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더 지혜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